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 완전 탈일본 선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추가 하락을 멈추고요. 코스피는 1900에 대한 지지를 해줬고 코스닥은 큰 폭의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요. 코스피는 이제 2000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면서 2000선 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 2000선 회복과 안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이제 600선이 강력한 지지 저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있긴 했지만 600선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600선 회복과 안착에 대해서는 코스피와 함께 대외 이슈들 같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역시 추가적인 상승은 잠시 멈췄지만 현재로서는 12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1200원이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실 수 있겠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고점인 1250원까지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개입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에서 개입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최대한 티나지 않게 구두 개입이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상승하는 방향성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 같은 공포감이 좀 있었다가 이게 잠시 진정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뭐 소폭의 반등이든 큰 폭의 반등이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게 당장 단기간에 또 분위기가 확 바뀌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싸움을 잠시는 쉬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이러한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떠한 이유로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쟁이 갑자기 화해로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중무역전쟁, 환율전쟁 이슈 현재 잠깐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시장을 누를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이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부분은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중 무역 전쟁처럼 잠시 한 템포는 쉬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갑자기 우리나라와 일본이 화해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조율하고 있다. 다시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증시 전체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모두 다 열심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오늘 모든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완전히 탈일본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일본과는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자들이 일본에 가서 힘들게 반도체 기술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일본을 넘어선 것에 이어서 완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버리고 일본을 훨씬 앞질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삼성전자도 더욱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전하는 회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은 나중에 결국엔 증시에도 좋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좀 힘든 부분 잘 참아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지금 삼성, SK,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최근 어쨌든 증시 약세에 따른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 약세로 약간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엔고 안전자산으로서 N이 주목을 받으면서 엔고 현상에 일본 기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쪽에서의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아마 일본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도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내에서 이번 사건이 본인들한테 얼마나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환율 약세와 함께 뭐 단기적인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내고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면서 이번 일 이후 좀 중장기적인 발전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시가 무거우니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시기 잘 이겨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 증시 급락에 따른 대책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증시 하락 흐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뭐 은행에서 억지로 증시를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내 돈이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히나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길 바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맘대로 그거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공매도를 제한한다거나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하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같은 것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역시도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긴 힘들겠지만 하락 속도를 좀 조절시키고 그리고 하락폭도 최대한 잘 방어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진 않을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반등하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의 완전 탈일본 선언과 함께 반도체주들 강세가 있었죠. 추가적으로 일본 테마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더 이어지고 있는데 증시가 추가 하락을 멈추면서 다른 개별 종목들, 테마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EWK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차트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쁘게 만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7월 초부터 중순부터 분석을 드렸죠. 이번 1차 변곡점에서 거의 뭐 최바닥권에서 분석드린 이후에 급등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5,000원대부터 계산했을 때 이제 거의 한 2, 3주 만에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2배가 오른 상황이죠. 지난 7월 말에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 전해진 이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아직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래량은 한 번 더 터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초 1차 대응 구간 그리고 또 7월 30일 날 마지막 또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2차 매직 구간까지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할 차익 실현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격하실 분들은 다음 조정 자리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좀 더 실려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개별 종목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뒷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XINC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핀 테마주이기도 한 종목이고요. 지난 7월 23일과 25일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3,000원 이하 정고점 돌파 전까지는 전부 다 추격 매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1,750원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1,500원 이하까지 잡고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다른 그래핀 테마주들도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차트가 깨지지 않고요. 크게 밀리지 않고 조정을 잘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0원 지지저항 밑으로 이제 1,750원까지가 전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변곡점 형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전고점 이하에서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1,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회복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9일 대지 역시도 좀 지루한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와 함께 이 XINC, 국일돼지 이 종목들 전부 다 7월 말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텨준 상황에서 차트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국일돼지 같은 경우는 5,000원대 내외 지지저항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저점 매수 자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반등한 저점이 4,300원대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완전히 박스권 횡보로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등 기대감 한번 가져보면 되겠고요. 1차로는 전고점인 7,000원 이상, 그리고 또 추가적인 흐름까지 한번 더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으로는 미래산업이 XINC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전저점과 지지저항을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관련 없는데요. 이제 그동안 조금 많이 밀린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경영권 이슈가 지난번에 있었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이제 변동성 큰 상태에서 정고점 이하가 전부 다 추격 매수 범위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8월 1일 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한번 찌르고서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정고점 260원 이하는 전부 다 추격 매수 범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형성된 전저점 150원대까지 손절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댓글로 한번 또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손절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주예요. 올라갈 때 뭐 두세 배, 많이 가면 5배, 10배까지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손절을 5%, 10% 잡고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종목 하시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조차도 단타 아니고서야 5%, 10% 손절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손절이 짧으면 20, 30%, 길면은 막 50%까지도 잡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한 종목에 몰빵하는 방식으로 이런 급등주를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투자 하실 때, 중장기 투자하실 때 사용해야 되는 방식이고, 이러한 급등주들 매매하실 때는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3개에서 5개, 많게는 10종목 이상까지도 분산하셔도 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종목당 5에서 10%씩 전체 자산 대비 소액 비중으로 투자해서 조금 말로는 이제 급등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집해서 상승하기까지 시간이 빠른 경우도 있지만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농사하듯이 씨 뿌려놓고 기다린다든가 또는 이제 낚시하듯이 찌 던져놓고 기다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급등주라고 해서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가고 막 몰빵 쳐가지고 손절은 뭐 위험 부담은 전혀 없이 당장 뭐 내일 2배, 3배, 아니 다음 주에 2배, 3배 자산이 불어나는 그러한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급등주 매매가 이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변동성을 감안하고 위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매매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200원대에서 들어가서 150원까지 손절 포인트 잡으면 뭐 한 30% 육박하는 손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몰빵 치면 안 되겠죠. 이 미래산업이 실제로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도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 손절하게 되면 전체 자산 대비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액 비중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위험 관리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뤄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급등주 매매할 때 기존의 이제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는 조금 다른 관점의 매매 접근 필요하시다는 부분은 인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저가 찍고 나서 대량 거래량 발생과 함께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손바뀜 현상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7,000원대가 전고점, 쌍바닥 W 패턴도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7,000원 내외까지가 이제 추격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9,000원대 이전 고점까지 향하게 될 건데 중간에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7,000원대까지가 내외까지가 1차 추격 범위가 되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이번에 형성된 5,500원 이하까지 잡고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도 800원대 전저점과 지지저항을 찍고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00원이 이전 저점 지지저항대죠. 이 이하가 매집 범위가 되고요. 이번에 형성된 저점이 800원까지가 손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시도, 상승 시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워닝 머트리얼즈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이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이 2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최대 이전 고점인 3만원 이하까지가 마지막 추격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변곡점이 1차 매집 구간, 이게 이제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5일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2차 매집 구간으로 3만원대 내외 전고점 돌파하기 전을 해당 범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형성된 저점 22,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진세미캠 역시 조정 후 반등하는 변곡점 잘 만들고 있고요. 19,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13,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인 양행까지 반도체 테마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요. 이 캔들을 감아 올리는 이 현상이 바로 세력들 간의 손바뀜 현상이다. 기존에 있었던 주포라고 하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털고 나가고요. 새로운 세력이 그 수급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러한 변곡점 자리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패턴, 이 캔들 하나만 찾아서 다니면서 매매해도 그렇고 적지 않은 수익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캔들과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양행도 지금 11,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전부 다 매집범위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은 이번에 형성된 저점인 8,000원, 좀 넉넉하게 잡으면은 전저점은 7,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번에 주목받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방문 이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기업도 있는데요. 그 기업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공작기계 관련 테마주들을 보도록 할 건데, 우선 화천기계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녀석도 참 좀 애태우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 번에 좀 시원하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슬금슬금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처음에 6월부터 말씀을 드렸죠. 얘도 윗골이 달린 장대 연봉 보실 수 있고, 그 캔들 감아올린 이후에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그런 발생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4,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는 추격 매수 범위로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반등한 저점 3,000원 이하까지 짧게 잡아보실 수도 있고, 조금 넉넉하게 잡으실 거면은 2,500원까지 잡고서 꾸준한 흐름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조국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낙연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또 있죠. 현재 이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이 조금 더 회복되거나 아니면 추가락만 하지 않더라도 정치 테마주 움직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서현 탑메탈은 이 화천 기계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품절주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화천 기계는 서현 탑메탈은 전고점인 3,250원이 매집 구간, 이번에 다시 한번 전저점 지지저항을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2,000원 이하를 손절가로 잡고서 기존의 흐름 다시 한번 회복 기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PF가 앞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방문한 것처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사의 자회사에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건데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흐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대량 거래량 발생을 했고요. 자체상으로는 5,250원 이하가 정고점 매집 범위가 되고요. 손절가는 3,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뭐 손바뀜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려주면은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작기계 테마주에 같이 묻어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TPC랑 스맥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TPC 역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 이후에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드디어 수급 수화를 마치고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향하고 있습니다. 5,750원 이하가 마지막 추격 범위로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정고점 돌파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맥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TPC보다는 약한데요. 현재 증시 급락에 따라서 좀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실적면에서 튼튼하고요. 테마도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조금 반등해주면은 같이 기존의 주가를 회복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2,800원 내외 여기가 전저점 지지정이 되죠. 구간이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형성된 저점 2,2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반등 기대감 완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로 공작기계 쪽에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더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프라를 비롯한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탄소 섬유로 묶이는 애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기계 쪽으로도 묶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차트가 잘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프라도 이번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정고점인 4,25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그 다음에 이번에도 찍고 올라온 3,250원 전저점 이하까지 손절 포인트 잡고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V도 계단식 상승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을 만들고 있고요. 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1,500원까지는 아니고 한 1,600원, 7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좀 가격대를 끝자리를 딱딱 떨어지게 뭐 3,000원,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또 말씀드리면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타이트하게 보면은 그렇게 뭐 반토막까지는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얘는 이제 올라가면은 쌍바닥 W 패턴으로도 반등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웨이브 일렉트로는 지난번 삼성 디스플레이의 섀도우 마스크 납품 테스트한다는 소식 이후에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2,000원 이하 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만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1차로 전고점 회복까지 한번 예상을 먼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불매운동 테마주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테마주 내에서도 불매운동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테마주, 기계 테마주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롭게 합류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삼위각기와 한세 MK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위각기 역시 전저점 지지저항을 유지해주고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이번에 저점 찍고 올라온 1,5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 3위학기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일본 불매운동에 수혜가 있겠나 싶기도 해요. 뭐 학기 분야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의존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불매운동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세 MK도 다른 의류 종목들과 함께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실리게 되면은 반등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는 거고, 6,0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이번에 저점 찍은 4,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감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화학까지, 우선은 움직이기는 좀 같이 움직이는데 딱히 지금 뭔가 이제 명확한 연결고리는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500원 이하 전고점 재돌파 전까지가 추격 매수 범위,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박스권 탈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 테마주들이고요. 지금 일본 테마주 움직인 게 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허상만 있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의 완전 탈일본 선언에서 보듯이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주로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서도 기업 자체가 괜찮다면 긴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요. 뉴욕 시간으로는 저녁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 5시부터 이 갤럭시 노트 10이 공개가 되는데 아마도 장 열릴 때쯤 되면은 뉴스들 다 정리돼서 보도가 되겠죠. 혹시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8일 내일이죠. 새벽 5시 이후에 삼성전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갤럭시 홈페이지나 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고 하니까 직접 보실 수도 있겠고요. 천천히 일어나시는 분들은 장 열린 이후 전해지는 뉴스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일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서 이러한 삼성 갤럭시 테마주 뿐만 아니라 5G, 휴대폰, 통신 테마주 전반의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도 인포마크 말씀을 드렸죠. 인포마크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고요. 여전히 정고점인 15,000원 돌파 전까지는 매집 범위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의 5G 테마주인 우리넷과 대한강통신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아직 크게 밀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이후에 반등에 본격적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점에서 손절을 짧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은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우리넷은 7,000원 내가 매집범위 되겠죠. 손절은 전저점 5,700원대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 4,000원 이하 이전 저점 재지저항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이번에 형성된 전저점 2,900원까지 잡고서 반등 기대감 같이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먼저 좀 움직이고 나면 그 뒤로 후속주들 따라갈 기대감 같이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수급이 약한 상황이죠.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 M&A, 뭐 경영권 분쟁, 채권단,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종목들로 개별 종목 몇 종목이 있는데,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1,600원 이하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1,2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쇠경 패턴 완성과 함께 신고가 돌파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쇠경 패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도 7월 말부터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금속도 채권단이 매각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가 얼마 전에 전해졌죠. 윗골이 달린 장대음봉으로 한 차례 손바뀜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 감아 올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고점이 1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8,000원대, 길게 잡으면 6,000원대까지 잡고서 N자형 급등으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한진칼. 요즘에 뭐 얼마 전에 아시아나 조금 주목을 받긴 했는데 한진칼은 약간 잊혀져 있었죠. 다른 계열사들, 대한항공이나 이런 애들은 다 약해요. 근데 이 한진칼은 다시 한번 이 KCGI랑 델타항공이랑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기대되면서 이번 급락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500원 재지정 이하가 바닥 매집 범위로 매집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2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요거 이제 V자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락하지만 않는다면은 수급적으로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와 SM도 그냥 매각 루머 외에는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이 3,500원 이하가 추격 매수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250원, 전저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수상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사실 뭐 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경영권 분쟁 소송이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보물선 테마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라 조금 뭐 수상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급락장에서도 주가 방어가 엄청났어요. 전혀 그냥 마치 혼자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테마도 없고 이슈도 없고 수급도 없이 이게 과연 어떤 현상인가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전고점인 2,50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가 되겠고 손절가는 전저점 1,8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급등주, 세력주, 테마주 이런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 위험 관리를 위해서 여러 종목의 소액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듯이 손절도 넉넉하게 잡고 대응해야 된다. 또 시기적으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내심 가지고 분할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효율적이다라는 부분 참고 삼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지만 조금이라도 분위기 더 밝아지면서 하루빨리 반등에 성공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상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 완전 탈일본 선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